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새벽 1시 7분입니다. 바야흐로 국민, 언론, 야당이 그분은 누구냐 하는 화두로 총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흐름에 가세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아주 독특합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직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분석하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유의 사건을 가장 많이 취급했던 분의 글이니까 그 관점이 남다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그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만배의 뒷배인 바로 그분,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윤 전 총장은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검사답게 우선 앞에서 김만배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그분이라며 추측과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를 추측하도록 암시를 하여 검찰과 여권 핵심부를 압박하면서도 실명은 말하지 않아 보호막을 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호막을 쳐도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누구인지 짐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3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표심은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이렇게 아주 되갚는 방식의 그런 논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내부자라 할 수 있는 설훈 의원의 발언도 이재명 지사를 그분으로 지목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민주당 경선 결과를 이대로 확정해 본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확신을 가진 이유는 결정적 제보자 3명의 제보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민주당도 알고 있다. 민주당도 그래서 구속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분이 이재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측근 중의 측근 유동규, 이재명과 함께 했던 지난 10년여 그의 인생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행적은 그 윗선, 즉 그분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가 추가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었던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게 되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가 환수 조항을 삭제할 때 7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논의했느냐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유동규의 7시간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의문의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의 윗선인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 윤석열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접근 방법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김만배, 측근 중의 측근 유동규의 7시간, 이재명 지사는 선거운동 중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설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우려하여 3차 경선에서 이재명 완패의 결과를 안겨주었던
민주당 지지자들, 이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 내부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지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며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 꾀뺄스식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거부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수사팀장이 되어가지고 관련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사건을 요약할 때 아주 쓰는 그런 문장으로 논리를 구성을 하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거부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고백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논술이나 어떤 기사보다도 이 무게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자, 이제 그분은 누구이냐? 그분은 이재명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재명이면은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워터게이트 사건이 생각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시작이 아주 시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1972년에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서 당시 이 민주당 선거본부가 차려져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거기에 침입해가지고 도청장치 설치하려고 하다가 탁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이 그걸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가, 사회부 기자입니다, 맹렬하게 취재를 하면서 결국 그 전모가 드러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야 1974년 8월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자들이, 워싱턴 포스트의 두 기자와 같은 기자들이 있다면은 중도 사퇴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다. 즉 천화동인의 배당금 600~700억의 실질적 주인은 이재명이다 하는 사실을 언론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된다면은 닉슨 대통령의 사임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언론 대 정권의 싸움입니다. 야당 대 정권이라기보다는 언론 대 정권의 싸움, 기자 대 이재명의 싸움이죠. 아주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즉 국민들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합니다. 기자가,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이겼느냐, 무고 전문가 이재명이 이겼느냐, 그 승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